LG화학도 한번 점검을 해야죠. 염정팀장 LG화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좀 괜찮잖아요, 주가가. 네, 일단 최근에 LG화학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주가가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한 3거래 연속으로 LG화학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 컨센에 대한 하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된 상황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이 된 이유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LG화학으로의 재무 장관의 이제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 실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부분에서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화학 소재보다는 아무래도 첨단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컨센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첨단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 첨단 소재 쪽의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린펀드 같은 경우를 또 발행을 함으로써 여기서 약 한 3,900억 정도에 조달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양극재 소재라든지 그리고 분리막 쪽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물론 그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린펀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기업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 제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좀 연속성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투자처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을 만하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형주 중에서 이제 우리가 픽한다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단 한번 매수세가 좀 몰렸다가 지금 잠시 또 소강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쪽은 이제 LG화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어떤 픽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LG화학 쪽도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이나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일제히 유입되면서 조금씩 빨간불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주들 좀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또 최근 좀 조용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염장 팀장님? 네,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사실 좀 쉬어갔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쪽에 대한 부분이 한동안 좀 시장에서 조금은 좀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좀 시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너무 좀 짧게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 영국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의 확대에 대한 이 뉴스가 또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시세가 좀 갈 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원전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쪽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신재생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풍력 쪽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 조용한 시기에 다시 한번 저는 태양광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앞서 저희가 캐리소프트에 대해서는 잠깐 점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동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교육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침에 지금 보니까 또 꼬리 달고 좀 지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상승세가 꺾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지금 메가임드라든지 YBM넷 같은 종목들이 인터넷, 온라인 교육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가장 강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온라인 교육주라기보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초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분위기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 그리고 빠르게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을 시켜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온라인 교육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거의 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 이제 방학을 거의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에서의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제약상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뭐 진단키트, 치료제가 한번 움직임이 났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짧게는 뭐 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지금 사실은 좀 시장이 대응이 참 어려운 게 갑자기 온라인 교육주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줄하고 생각도 못했고요. 지금 온라인 교육주 관련해서 메가MD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지금 아직도 상한가인데요.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주봉 확인했을 때 지금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주가가 거의 빠졌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과 거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상태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도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2차 전지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전기전자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뭐 지금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 말씀하신 대로 두 섹터가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7월 말에 있는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뭐 LNF라든지 앱콕프로 같은 종목들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보합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의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지금 관망의 심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대형주 중심의 흐름,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역시나 그래도 외국인들의 최근의 수급은 그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과도한 우려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지나가야지 조금 더 안정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최근에 반등이 좀 강했던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지금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중소형주 종목보다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먼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가 먼저 크게 한번 움직여주고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주면 중소형주가 좀 탄력적으로 따라 붙는 이런 모습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대형주라든지 실적 중심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 그 뒤에 후단의 종목들을 좀 따라오길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게 SKC네요. 네. SKC 가져오신 이유하고 어떤 부분을 보고 저희가 공략해야 될지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C 이제 동박업체 중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하락세라든지 뭐 최근에 좀 흐름들이 조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좀 따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뭐 가치에는 지금 훼손되는 부분이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상이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막 시장이 좋으면 뭐 시장이 좀 순환매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고 했는데 오늘 흐름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속에서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같이 좀 동박 같은 종목들이 좀 따라서 좀 빠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C는 최근에 이제 필름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뭐 동박 쪽에서도 워낙에 지금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폴란드 공장에 대한 부분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생산 확대를 가져갈 수 있고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동박 쪽 시장은 지금 연평균
성장률 40%. 약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에서도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다는 가정하에 앞으로의 상생 능력 네.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대, 지금 주가는 조금은 과도하게 좀 밀려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시점에 다 같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5만 원 선으로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던 라인까지는 일단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드리겠습니다.